안녕하십니까. 박광훈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축하드립니다. 우리 영화가 아카데미 영화상의 새 역사를 썼습니다. 영화 기생충이 아카데미 시상식 92년 역사상 처음으로 영어로 만든 작품이 아닌 작품으로 작품상을 받았습니다. 가장 강력한 경쟁자로 꼽혔던 영화 1917의 샘 맨더스 감독 그리고 또 본 감독 스스로 스승이라고 꼽았던 아이리시맨의 마틴 스코세이지 감독과 같은 쟁쟁한 거장들을 누르고 최고 영예인 작품상을 비롯해서 감독상, 각본상, 국제영화상 등 사관왕에 올랐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외국어 영화 가운데 최초의 작품상 수상이고 64년 만에 역대 세 번째로 칸 영화제의 황금종려상과 아카데미 작품상을 공동으로 받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것 또한 놀라운 일입니다. 봉준호 신드롬, 기생충 신드롬, 말 그대로 봉준호 기생충 열풍이라고 할 만합니다. 우리가 문화 강국으로 성큼 다가가고 있다는 뿌듯함과 긍지, 자부심을 느끼시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바탕이 돼서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을까요? 오늘 박광훈의 3분 팩트체크에서는 외신에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정말 봉준호와 기생충의 이 놀라운 성취를 어떻게 평가하고 해석하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합니다. 해외 언론이 바라본 영화 기생충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미국의 CNN은 오스카의 새 역사를 썼다면서 기생충이 아카데미 작품상 수상으로 역사에 남게 됐을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 증대 또한 굳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영국의 BBC는 오스카에서의 수상 결과는 한국이 문화 강국이며 역사책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는 국가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세계 관객들이 한국의 대단한 문화적 재능에 대해 아직 모르고 있었다면 이제는 마침내 알게 됐다고 찬사를 보냈습니다. 영국 일간지 더 타임스는 한반도의 불안을 한국인들의 재능이 창의적 영감으로 탈바꿈시켰다. 이제 한국은 명실공히 기술 허브일 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소프트파워 강국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경제지 블룸버그는 문화적으로 거대한 존재라는 한국의 위상에 국제적 신뢰가 크게 더해지게 됐다. 독일 일간지 디벨트는 미국이 세계적 지배권을 넘겨준 날이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미국 일간지 워싱턴 포스트의 평가 또한 인상적입니다. 봉준호 감독은 물론 송광호가 이른바 블랙리스트, 지난 정권의 블랙리스트에 올랐었다면서 블랙리스트가 계속됐더라면 기생충은 오늘날 빛을 보지 못했을 수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블랙리스트를 이겨낸 기생충은 한국 민주주의의 승리라고 분석했습니다. 공교롭게도 봉준호 감독이나 연기자 송강호 씨가 지난 정권의 블랙리스트 대상이었고 또 제작사인 CJ도 불이익을 당했고 관계자들이 현업에서 쫓겨나는 고초를 겪기도 했습니다. 주권자인 국민의힘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낸 대한민국 국민들의 높은 민주의식과 성숙한 문화적 역량이 기생충을 만들어냈고 기생충의 영광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힘에서 비롯됐다고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 세계 언론들의 시선입니다. 미국의 AP통신은 세계의 승리, 오스카는 불안정하고 불평등한 현대사회의 초상화를 그려낸 기생충을 택했다. 영국의 가디언은 오스카가 자본주의 풍자 영화인 기생충의 작품상을 주면서 극적으로 마지막에 엄청난 반전을 선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즈는 미래는 할리우드가 백인 영화 제작자들이 만든 백인들의 이야기에 지나치게 경도됐던 경향에서 마침내 벗어나기 시작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영화 기생충을 두고 자유한국당 일각에서 체제 전복의 내용을 담고 있는 전형적 좌파 영화라면서 비난했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캄캄한 동굴 속에서 자기들만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는 외눈박이로 살고 있다는 고백과도 같습니다. 제가 현안 브리핑을 통해 영화 기생충은 양극화는 개인의 힘으로 극복될 수 없고 국가가 제도를 통해서 극복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들어있다고 분석했었습니다. 한 원로가 말씀하시길 기생이 아니라 상생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굉장히 가슴에 와닿는 말씀입니다. 한국 사회가 인간의 존엄을 해치는 기생과 숙주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가 당당하게 상생하는 생태계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봉준호 감독이 황금종려상과 아카데미상을 받기 이전에 국민 감독상을 받았다고 평가합니다. 봉준호 감독은 과거 조감독 시절
1년 2개월 동안 일하고 고작 450만 원을 받았던 기억을 고백합니다. 봉 감독 자신이 반지하 인생이었던 셈입니다. 봉준호 감독이 열악한 영화계에서 모든 스태프들과 표준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이번 기생충을 제작할 때도 주 52시간 근로 시간을 지켰다고 합니다. 봉준호 감독이 만들어낸 이 매우 중요한 틀은 한국 사회가 상생으로 가는 중요한 자양분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기업 경영과 노사 관계 등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이르지 못한다면 세계적 작품을 만들어낼 수 없고 설사 세계적 작품을 만들어냈다 하더라도 그 바탕이 상생의 틀에 기반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허무한 것이 될 것입니다. 저는 결국 양극화의 극복도 포용국가의 완성도 한반도의 평화도 여러분과 국민들의 힘으로 반드시 이루어 나갈 것으로 확신합니다. 박광훈의 3분 팩트체크였습니다. 감사합니다.